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희망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을 걱정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증시의 하락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반등 이후 이중바닥 내지 전저점 이탈일지의 흐름은 진작에 강조드렸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준비를 잘하고 계셨는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 회원님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미증시 시나리오를 진작부터 강조드리면서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라고 했으니까요. 주말 미증시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건 하나도 없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또 계속 강조드리듯이 이중바닥이냐 전저점 이탈이냐만 보면 되고 전저점을 이탈할수록 기회일 뿐이고 많이 빠지면 올해 진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흐름이다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금요일 우리 증시는 많이 빠졌는데 49가 빠졌죠. 이 중에서 2030%는 배당락 영향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뀐 뒤 처음 맞는 1분기 말 배당락이었죠. 그리고 장이 빠진다고 겁낼 게 아니고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늘 강조드렸는데요.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이재명이 2심은 끝났고요. 공매도 재개도 내일 시작하니 이 영향으로 더 빠지던 말던 불확실성 해소고요. 또 4월 2일 상호관세도 시작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건 병신놈 탄핵만 남은 건데 이것도 곧 결판이 나올 거고요. 그럼 앞으로 시장 불확성은 없어지는 거죠. 해서 4월장부터는 진검승부라 했습니다. 미증시가 빠지면 경기 침체니 대공황이니 하면서 떠들고 난리 법석을 떨겠지만 전혀 아니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어떤 지표에서도 침체의 징후는 없고 둔화가 되는 건 분명한데 이 또한 강중약 중에서 약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미증시도 일단은 둔화로 보면 되는 거고 또 이를 반영한 수치가 나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추가 하락은 트럼프 관세 노이즈로 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미증시가 빠져도 겁을 먹지 않는 거고 우리 역시 기회로 보고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럼 겁먹고 도망가고 손절하고 이러고 나면 장 반등 나오고 도망간 사람들은 허탈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뭔 액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매번 강조를 드렸어 또 틀린 적이 없어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하면 겁나고 공포에 질리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니 맘 단단히 먹고 대응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무리한 매매하고 한방 매수하고 몰빵하고 추격하고 한 사람들이 조금만 흔들리고 변동성 나오면 겁나고 하는 거지 제 전략대로 차분하게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변동성이 나온 뒤에 저점을 잡고 또 강한 반등도 나오고 할 것이지만 이런 급등락 변동성은 올해 내내 나올 것인데 한두 번만 손절하고 매도하면 계좌 박살난다는 거 아시고 무조건 제 전략대로만 하셔야 함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미증시도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도 어쩌면 주초가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빠지면 기회이고 또 이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니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이 예상도를 강조드린 지 오래죠. 한 번처럼 이중바닥이냐 두 번처럼 전저점 이탈이냐인데요. 만일 두 번처럼 전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올해 저점을 만들러 가는 거다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그럼 저점은 어디냐인데요. 위 네모칸은 월봉에서 20개월선이 위치한 16,700초이고 아래 네모칸은 주봉에서 피보니치로 봤을 때 61.8 저점입니다. 보통 강세장에서 견고한 조정이 나오면 시중 8구는 61.8 지점에서 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장대음봉이니 4월 초는 당연히 좀 더 빠지겠죠. 해서 전저점 이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하는 겁니다. 나스닥 주봉 보시면 피보나치로 봤을 때 61.8 지점이 공교롭게 21년도 고점과 일치하죠. 16,450선 즉 전저점이고 또 이 전저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잘 아시죠? 나스닥 월봉 굵은 검은색이 20개월선인데요. 전에 동그라미 부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의 이탈은 할 수 있지만 지지를 하면서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위일봉에서 주봉 월봉까지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변수는 미경제가 정말로 침체로 간다라면 그때는 분명히 그 전에 시장에서 알려주고 시그널을 줄 것이니 그때 확인하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암튼 지금은 저 지점에서 저점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일봉 보시면 6121선 골든크로스가 났다는 거 아셔야 한다고 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얘기해주는 전문가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나 이 중요한 것을 하락 채널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올라오는 저점 라인이 보이시죠? 이 교차점이 바로 2500초 이고요. 해서 여기부터 이하는 매수 대응하는 겁니다. 2500 피하에서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인 겁니다. 왜 기회인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모르면 공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자신감이 생겨서 장 빠져도 겁이 안 나고 기회라는 것을 알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럼 제가 백날 얘기해도 겁먹고 손절 매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장 반등 나오면 그때 또 추격하고 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주말에 미증시가 스태그플레이션 어쩌고 하면서 빠졌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아니라고 했죠. 지금 전 세계가 따지고 보면 스태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경기는 개판인데 물가는 오르고 해서 국제 금 가격이 안 빠지고 오르는 거라고도 다 설명드렸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진짜 위기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떠들 때는 안 온다고 했죠. 왜? 진짜 위기는 모두가 알아채지 못할 때 순간에 오는 것이, 이렇게 떠들고 할 때는 다들 준비를 하고 있기에 안 온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떠들고 있는 경기 침체니 대공황이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등은 걱정할 거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짓은 한마디로 미국이 부채로 망할 수 있어 부채를 줄이고 나라를 살리자고 하는 건데 위기로 가겠습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여전히 트럼프를 까고 있지만 실제는 나라를 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멤버십님들한테는 진작에 설명드렸는데 간략하게 알려드려 볼까요? 현재 미국은 GDP 대비 연방부채 비율이 29년에는 107%, 55년에는 156%라고 합니다. 이건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준이고요. 또 재정적자도 향후 30년 동안 평균 GDP의 6.3%로 높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과거의 50년 평균은 1.7%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여기에 55년 지출은 GDP의 26.6%로 역시 2차 대전과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고요. 55년 수입은 GDP의 19%밖에는 안 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미국은 망하는 거죠. 이런 걸 잘하는 트럼프는 미국을 살리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우리한테나 각국들한테는 죽을 맛이겠지만 말입니다. 이러니까 미국민들이 몰표를 준 거죠. 미국민들은 뭐 다들 등신일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죠. 이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암튼 잘 알아두십시오. 주말에 미증시 급락하니까 온통 여기저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침체에 대공황에 다 뒤졌다고들 떠들고 난리 부르스인데 전혀 아님을 아시라고 또 강조드리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겁먹고 도망하고 하던 말던 우리 회원님들은 기회로 보시면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지수가 급락 변동성이 나올 때는 무조건 매수 1순위는 인덱스라고 했죠. 지수 2500 초이하에서는 기회로 보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지금까지 백전백승이었던 KODX 레버리지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주도주가 될 후보감을 지금 잘 사모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지금 강조드리는 섹터 종목에서 크게 벗어날 것은 없다라고 아시면 되고, 결과는 나중에 보시면 계좌로 알려줄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급함과 욕심을 줄이시고 차분하게 보석들을 사모아 가시면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참전은 박스권과 정구점 돌파 후 매물 소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대로 가시면 되고, 자동차는 관세 영향과 장 영향으로 돌아서다가 빠지지만 기회로 보면 되는 거고요. 음식료는 진작에 대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음을 아셔야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기업 중에서 이만한 실적 성장성이 좋은 놈들 없다고 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죠. 지주사 자산가치주 증권을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이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놈들을 우선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금융에서는 증권주를 잘 보셔야 한다고 했죠. 업종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대바닥은 쳤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단 대형 증권사만, 화장품도 여전히 좋은데 각계전투로 움직이고 있죠. 장이 애매하니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놈들도 자리가 애매합니다. 여전히 미국향을 보셔야 하고 OFM주를 노리셔야 한다는 것. 한한영주는 미디어 엔터기획 게임인데 미디어 기획사가 아주 견고하고 강하죠.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보다는 한한령 해제인데요. 강하고 견고하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고 하면 안 되고 조정 시에만 노려야 하는 겁니다. 해제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시간이 있고 또 연기될 가능성도 안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제된다 라는 스스로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한방 매수 추격 매수 몰빵하면 안 되고요. 건설주는 견고한데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재건주도 길게 보고 가야 하니 급한 대응 할 필요 없겠고요. 해운주는 빠지면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매수 7매도 3으로 주문을 넣는다고 했죠. 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매수는 뭐를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대형주를 하겠죠. 이 큰 자금이 알지도 못하는 중소형주를 살까요? 해서 앞으로는 코닥보다는 더욱더 코스피고 또 대형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중소형주는 좀비도 많고 조막손 세력도 없기에
주가 방어도 안 된다고 했고요. 해서 휴지 되는 넘들 아주 많이 나올 거라 했습니다. 또 공매도의 타겟은 무조건 많이 올라서 밸류가 넘치는 넘들은 당연한 건데 특히니 실적 없이 이슈와 기대감만으로 오른 넘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가 1순위임을 당연한 거겠죠. 2차전지는 장영향과 공매도 우려로 또 스스로 자멸을 하는 행위를 하면서 약세인데요. 좀 더 빠질 순 이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소부장은 아직은 3점만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또 향후 성장 모멘텀이 좋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굵직한 넘들을 우선으로 보셔야 함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방산전력원전 로봇 등은 빠지면 어느 순간에는 반등도 강하게 나올 것이지만 그 저점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사람 없죠. 어느 날 하루 오른다 해서 저점이라고 덤볐다가 다시 변동성 나올 수도 있고요. 능력되는 사람들만 단타나 초단타 대응하면 되는 거지 괜히 실력도 없으면서 욕심 부리다가 물귀신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하는 겁니다. 꼭 이럴 때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반등도 많이 나올 것 같은 착각에 하루만 오르면 바닥인 줄 알고 덤비는 개미들 아주 많은데요. 언론 방송 등등의 전문가란 놈들도 또 선동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거 먹으려고 덤비다가 더 깨진다 했습니다. 또 이런 거 좀 먹어보려고 무리한 매매하고 큰 베팅하고 하는 사람들은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고 했고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고요? 분명 이런 거 단타로 좀 먹어보겠다고 덤비다가 깨지는 개미들 엄청나게 나올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반등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또 더 큰 수익을 줍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백날 천날 강조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잦은 매매하고 단타나고 하면 나중에 계좌를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 있을 겁니다. 좋은 종목들 싸게만 사서 엉덩이만 무겁게 하면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은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잘 가지고 가면서 주식은 그렇지 못하죠. 이래서 개미들은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이 점 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섹터 종목보다는 지수의 향방이 중요해서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드리고 강조드렸으니 잘 새기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장 빠진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기회가 오는 것임을 아시고 차분하게 제 전략에 귀 기울이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